시신 중 얼굴 부분이 상당히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지문까지도 닳아 없어졌기에 사실상 신원이 누군지 가늠이 어려웠고 차 안에 있던 편성욱의 신분증을 발견하여 경찰은 신원조회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며칠 전에 백현우와 실랑이를 하여 경찰서에 들락거렸던 기록이 확인이 됐고 추가로 나올 게 더 있나 보던 그때 한 형사가 다시금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이리로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급한 형사의 한마디에 팀장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고 살인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에 얼른 수색물품에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이름 백현우. 지금 퀸즈그룹 법무이사로 재직 중이며 별다른 전과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치는 최근 독일로 출국했다 합니다. 그 말에 형사들은 독일로 출발을 했고 독일 경찰들과 협력을 하여 백현우를 체포하기 성공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현우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송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물어보게 되죠. 제가 지금 편성욱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건가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며 쳐다보는 경찰의 눈빛에 현우는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작자가 윤은성이라는 걸 알고 분노에 휩싸인 채로 입을 열었어요. 보아하니 시신 중 얼굴 부분이 심하게 훼손됐는데 신원 확인 확실히 된 게 맞습니까? 그 말을 들은 형사들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상 자신들도 수사에 더 이상 진전 없이 이대로 끝내기에는 찝찝한 기분이 들어 되려 크게 화만 내고 있었죠. 살인 용의자로서 너무 당당하게 큰 소리 내고 있는 현우를 보며 의아했던 형사들은 오히려 현우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포커스를 다시 두며 수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유전자 감식 검사 진행하도록 윗선에 일러도 유전자 감식을 진행하도록 후배들에게 일러두었고 현우는 그대로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한편 현우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확인하던 양기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스팸인 줄 알고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 오는 게 잠깐 이상하다 느낀 양기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 편성욱이라고 합니다. 편성욱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양기는 다시 전화를 고쳐들어 진짜 편성욱이 맞는지 재차 물으며 혹시라도 전화를 끊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당신 때문에 살해 용의자로 현우가 잡혀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사실 그날 윤은성이 전화를 해서 저를 불러냈습니다. 윤은성의 전화에 미심쩍던 편성욱은 일단 알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내심 불안했던 나머지 자신의 부하 직원을 시켜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아 혹시 윤은성이 준 돈을 들고 튄 건 아닌지 욕을 남발하며 짜증을 내던 그때 뉴스에 들려오는 삼방저수지 살인사건 이속보의 모든 사고회로가 정지됐습니다. 역시나도 자신의 생각과 맞아 떨어져 한편으론 그날 나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다가 한편으론 모든 걸 바쳐 일해준 자기를 해치고자 들다니 엄청난 배신감과 상실감에 윤은성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이 살아있다는 걸 은성이 알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죽을 위기에 놓여진다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선 잘 숨어있다가 현우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걸로 되어 있는 자신의 살인 용의자로 퀸즈백화점 법무이사인 백현우가 잡혀 들어갔다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고 자신의 뒤를 봐줄 사람이 없자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훗날 자신과 연락을 닿질 못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라며 명함 하나를 줬던 게 생각이 났었고 주머니에 구겨져 있던 명함 하나를 꺼내어 전화를 할까 말까 수십 번 고민하던 그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주머니에 있던 100원짜리 몇 개로 근처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던지라 어쩔 수 없이 전화는 끊어졌죠. 지금까지 의혹만 가지고 증거를 찾아다녔다면 진짜 살아있는 편성욱의 전화를 받은 양기는 더더욱 현우가 이 사건의 용의자가 아님에 밤낮 가릴 거 없이 힘을 실어줄 증거를 찾으러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살인사건 근처를 수색하던 도중에 저수지 앞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보고 혹시라도 사건 당일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해본 결과 다행히도 그날 차를 주차해놓고 볼일 보러 가던 주인 덕에 그날의 진실이 드러날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랙박스 녹화 사본과 함께 사건 당일날 밤 현우가 본인 의오피스텔에 들어가는 CCTV 녹화본도 알아보았으나 윤은성에 의해 삭제가 되었는지 데이터가 없자 또 머리를 굴리며 방법을 강구해냈습니다. 바로 평소 현우가 본인의 집에 도둑을 들 걸 대비하여 홈캠을 설치한 것을 생각해내며 사건 당일날 밤 현우는 혜인과 같이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게 되면서 이로써 두 개의 증거를 들고 당당히 경찰서로 향합니다. 증거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다는 양기의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던 현우는 드디어 혜인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감에 기뻤는데요. 양기는 당당히 형사에게 증거물을 제출하고 증거물을 확인하던 형사는 본인들의 실수였다며 백현우를 풀어주고 사과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명백히 살해도구에서 백현우 씨 지문 이확인돼서 앞뒤 안 가리고 바로 체포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알리바이는 확인해 보셨나요? 그걸 확인 안 하고 무얼 한 겁니까 당신들은? 양기는 현우 대신 열을 올리며 대한민국 경찰들이 앞뒤 안 가리고 수사를 하냐며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인 현우가 덥수룩한 수염에다가 꽤나 야윈 상태로 차디찬 구치소에 수감된 걸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팠죠. 일단 그 시신 유전자 감식 검사는 했습니까? 네, 당신 말대로 편성욱 씨가 아니더군요. 백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던 형사들은 유전자 감식 결과 종이를 차라락 들고선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에 그 시체는 편성욱이 아니라는 걸 발표하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강력계 팀장은 그렇게 뉴스를 내보낸다면 전 국민에게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여 엉뚱한 시민이 잡혀 들어갔다는 뉴스가 또 올라올 것이고 그건 경찰로서 체면이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실수를 그냥 인정하는 꼴인 셈이기 때문에 순간 망설인 채 대답이 없었는데요. 대한민국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범죄자 취급했는데 설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용의자가 처음부터 편성욱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부른 거기 때문에 만약 시체가 편성욱이 아니란 걸 알게 된다면 더더욱 편성욱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편성욱은 더 두려움에 떨다 결국 절 찾아올 거고요. 듣던 형사들은 현우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듯 보여 우선 참고하겠다는 말과 함께 현우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온 현우는 당장 혜인이 보고 싶어 양기에게 차를 빌린 후 거칠게 운전하면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렇게 켜진 전화기에 수철에게 전화를 바로 걸어 현재 혜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매형, 지금 누나 윤은성이랑 같이 있어요. 그 말에 그만 충격을 받은 나머지 브레이크를 밟고 말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혜인을 비겁하게 자신의 옆에 두는 것도 모자라 가족들도 옆에 오지 못하게 막았다던 윤은성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도 어쩔 줄 몰라 한다면서 수철이 안절부절 못한 목소리로 현우에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일단 오피스텔 위치부터 보내줘. 그렇게 오피스텔로 향한 현우는 거칠게 앞에 차를 세우고는 들어가려 하니 마침 나란히 나오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지? 못할 짓이라도 했나 내가? 당장이라도 자신의 앞에서 비웃음을 짓고 있는 윤은성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은성의 뒤에서 공허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혜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만 해도 혜인이 보고 싶어 죽을 것만 같았지만 지금 모르는 사람 보듯 자신을 쳐다보는 혜인을 막상 바라보니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픈 현우는 자신의 앞에서 뭐라 말하는 은성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은성과 혜인 둘이서 걸어 들어가는 걸 힘없이 바라보던 현우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은성은 오피스텔 앞에서 마주친 현우를 보면서 내심 혜인이 앞에서 티는 안 냈지만 혹시 백현우를 보고서 기억이 돌아오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며 혜인을 지켜보았지만 기억 못한 채 모르는 사람 보듯 멍하니 현우를 바라보는 혜인이 온전히 내 소유가 된 듯 기뻐했습니다. 혜인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둘이서 오붓하게 와인을 마시고 싶어 고르려던 그때 흘러나오는 유수속보에 그만 와인잔을 떨어뜨렸는데요. 삼방저수지 피해자인 줄 안 시체가 편성욱이 아닌 신원미상의 다른 시체인 것이 뉴스에 보도된 것입니다. 급하게 일처리를 시킨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신호음뿐.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난 은성은 그만 전화기를 던졌습니다. 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같은 시각 뉴스를 보고 있던 현우는 애써 화를 삼키고 은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받은 상대방에게 차분한 어투로 현우는 경고 한마디를 한 뒤 전화를 끊었는데요. 다음은 내 차례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